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겠다고 그랬는데요. 특히 그 조선업이죠. 실제적으로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쪽에서 우리 기업들하고 미국 기업들하고 MOU지만 협약을 맺었고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미국하고 협력 관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절일 사칭한 계정이 꾸준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학교로도 전화도 오고요. 카톡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맞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김영익의 경제스쿨과 저의 공식 오피셜 클럽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스타디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 공식 채널을 제외한 카톡방, 밴드, 텔레그램 등은 사칭 계정이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결과하고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와 미국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물론 그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00년에 미국 비중이 22% 정도였었죠. 그러나 미국 IT가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2010년 무렵에는 10%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신 중국 비중이 10%에서 2018년에 26.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중국 경제 어려워지고 미국 경제 좋아지면서요. 미국 비중 꾸준히 올라가고 중국 비중은 축소됐습니다. 특히 올 1월에서 7월까지 보니까요. 대미 수출 비중이 18.4%, 중국 비중이 18.1%로 미국 비중이 중국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전체 무역 수지 흑자는 미국하고 중국에서 얻는 건데요. 우선 그 2000년에서 2024년까지 우리 누적 무역 수지 흑자가 통관 기준입니다만 7,995억 달러였습니다. 이 중 미국이 4,374억 달러였고요. 중국은 6,624억 달러였습니다. 2000년부터는 중국 무역 흑자가 더 컸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3년, 2022년에서 2024년까지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6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폭이 커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는 무역 수지 흑자가 1281억 달러였습니다. 중국어는 23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미 무역 수지가 추이를 제가 그래프로 그려놨습니다만 우리 대미 수출은 꾸준히 확대되고 수입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에서 2024년까지 누적 무역 수지 흑자가 4,374억 달러로 대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역 수지 흑자를 내 가지고 대금융자산을 투자한 것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금융자산, 뭐 채권, 주식 이런 걸 전부 포함한 겁니다. 2조 970억 달러였는데요. 미국으로 9,626억 달러입니다. 우리 그 대금융자산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6%입니다. 특히 그 주식이 많은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 주식이 7,436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5,032억 달러로요. 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죠. 사실 최근 10년간 미국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을 이렇게 많이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내고 그 이상 다른 데서 무역 흑자 낸 것까지 미국 금융자산 주식 채권을 사주고 특히 주식을 많이 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미국 무역 흑자로 돈 이상으로 미국 금융자산으로 돈이 빠져나갔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경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협상 분위기는
당초 예상은 좀 트럼프가 돌발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협상 분위기는 좋았던 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가 그 노벨 평화상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평화에서 트럼프가 피스메이커가 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이재명 대통령한테 서명해서 글을 써줬다는데요.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맹현대합니다.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의 돌발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국 기지 소유권을 요청하겠다. 이런 거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통상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우리가 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아마 구체안이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앞으로 그 구체안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겠다고 그랬는데요. 특히 그 조선업이죠. 우리가 미국이 그 마스카를 제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대통령이 한미, 조선 등 제조업 분야 르네상스를 이루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트럼프도 특히 조선업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가지고 미국 조선업 부흥시킬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알래스카 LNG 조인트 벤처 설립할 것이다. 이런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회담을 해라. 뭐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만나고 싶다. 이런 거 발언을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그 산업별 영향을 보면요. 미국이 우리 그 조선업이 워낙 그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배도 사주고 미국서 배를 생산하게 만들겠다. 조선업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산업은 아직도 그 불확실성이 높고요. 특히 그 철강은 50% 미국이 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철강 경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중국이 가행 생산 때문에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죠. 자동차 올해 들어서 대미 수출 감소하고 있습니다. 15% 관세를 부과했고요. 중요한 거는 미국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미 자동차는 수출은 상당히 그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 자동차 수출이 증가한 거는 유로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자동차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미국에서 보잉 항공기 약 100대를 구매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를 해주겠다. 아직 그 구체적인 안은 발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쪽에서 우리 기업들하고 미국 기업들하고 MOU지만 협약을 맺었고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미국하고 협력 관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의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우리의 측에서는 흑자입니다만 계속 확대되고 있죠. 미국 측에서는 가끔 나옵니다만은 원화가치 상승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 환율이 다소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중기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저 미국 수출 기업들한테는 좀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8월 들어서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관세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환율 영향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화가 앞으로 달러에 대해서는 강세지만은 유로, 엔, 이하나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비율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는 수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화가 강세된다면은 우리가 수입 물가 안정되고 예체 부담 줄어들고요. 특히 원화 가치가 오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화 가치가 오르면은 물가가 안정되면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확대됐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 보면은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신흥국 통화에서 이런 지수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미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달러 인덱스죠. 왜냐하면 우리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 기준으로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원화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미 달러 지수 이한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 이런 거로 평가해 보면요. 우리 원화 가치가 7월 말 현재 한 13% 저평가됐습니다. 앞으로 그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원화 가치가 오를 때 우리 코스피도 올랐습니다. 원화 가치 저평가됐고요. 우리 코스피 많이 올랐지만은 아직도 저는 명목 GDP에 비해서 좀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화 가치가 오르게 되면은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 주가가 급등이 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기적으로 보면은 원화 가치 오르고 우리 코스피도 오르는 모습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3 정도 되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우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는 겁니다. 올해 이제 이런 모습들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최소한 3년, 길게 보면 5년 정도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S&P 500보다 코스피 상승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요. 금리를 유지할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금융시장, 우리 경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가는 연준이 목표한보다 좀 높죠. 예를 들어서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상반기에 2.6%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이후 고용 증가세가 대폭 둔화되고 있죠.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도 물가보다는 아마 고용을 더 강조하면서 9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의 통화 정책도 신축적인 여지를 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현재 기준금리가 2.5%입니다만은 우리 물가는 2%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고 우리가 실제 GDP가 잠재 GDP를 한 0.7% 정도 밑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은행이 올 연말까지 저는 금리를 0.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한미가 정상회담이 예상보다는 좀 좋은 분위기, 긍정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500달러 투자안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해서 아직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만 미국의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원화 가치를 올려야 된다. 앞으로 이런 발언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면은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요. 원화 가치가 상승할 때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매수하면서 코스피도 같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 하락, 원화 가치 상승할 때 S&P 500보다는 우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았다. 이런 걸 참조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스터디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구독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 대응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변동성이 크죠.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정말 잘 구성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거고요. 그 포트폴리오를 매주 혹은 매월 점검해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바꿔서 다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저와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학습 자료도 함께 보내드리고요. 또 투자를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점을 공부방에 보내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수업이나 주간 리포트를 보내드릴 때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수업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이나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볼 수 있는 학습 VOD도 제공하오니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도 아마 어려움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와 함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스터디를 함께 해주시는 우리 경제스쿨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수업료 50% 평생 할인 혜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함께 투자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준비한 혜택이오니 꼭 필요하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